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에 참석을 합니다. 오늘 방남한 김영철 부위원장 등 북측 고위급 대표단과의 만남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철우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영철 부위원장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방남을 해서 이제 조금 전 평창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이 동계올림픽 폐회식 때 이제 참석을 할 텐데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비공식적인 접견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분석들도 일부 있었거든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동계올림픽이라 해서 늘 빙하처럼 겉으로 네. 드러난 한 10% 내지 20%의 그 동선이나 행보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그 많은 70~80%의 그런 다양한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방카 트럼프가 온 이후에 전혀 겹치지 않았으면 문제가 안 될 텐데 약간 네. 폐회식이라는 걸 매기를 겹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김여정이 내려온 거는 상징성을 가지고 내려왔고 김영철은 구체성을 가지고 왔다. 구체적 협상. 이 사람은 네. 협상 일꾼이고 그다음에 공작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찰총국을 내고 군에서 그 전투에 나온 야전부대 지휘관이 아니고 그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정찰총국장이었고 그다음에 현재는 노동당 부위원장이기도 하지만은 이 가장 중요한 대남 정책이나 모든 심지어 도발, 공작까지 주관하는 이런 인물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정치 군사적 내용을 물밑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위치다. 그러면 뭐 이런 로얄박스 카메라가 비친 데서 논의되는 건 아니고 많은 네. 그 보좌진들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일종의 1월 달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것의 속도적인 굉장히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폐막이면 끝나는 게 아니고 네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팀들이 왔다. 그런데 거기에는 공작적 요소라든가 이른바 그 대한민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까지 미리 생각을 해가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쉽사리 간단히 봐서 넘길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도 아마 정보 당국이라든가 정부 당국에서 이러한 지난 개막식은 상징성이 강했다면 네네. 이제 폐막식은 이걸 어떻게 계속 우리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비핵화라든지 한반도 운명을 개척하는 새로운 변곡적 시작점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활발한 물밑 접촉이 있어질 것이다. 네. 그 연장선에서 질문하신 비공식 접견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사전 조율, 네네. 그다음에 원하는 게 뭔지 하는 그런 탐색적인 조율이나 접견은 이미 이루어졌다. 그리고 구체적인 거는 추가로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왔을 가능성이 크다. 이제 그렇죠. 그런 말씀이셨는데요. 임 교수님은 오늘 그 북측 대표단의 방남의 의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사실 이제 가장 이제 문제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영철 이제 통일 전선 부장을 이제 내려 보냈습니다. 사실 이제 그만큼 북한에서도 이번 기회에 남북관계 개선이라든지 기타 한반도의 이제 군사적 긴장 완화와 관련해서 뭔가 의미 있는 그 합의를 이번에 이뤄내야 된다는 그런 절박감을 이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일단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든지 패럴림픽이 끝나면 또 한미 군사훈련이 다시 재개된다는 그런 또 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절호의 기회에 다시 우리가 갖기 힘든 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에 뭔가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또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출발점을 만들어야 된다. 네. 뭐 그런 맥락에서 이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물이 왔지만 네. 앞으로 오늘 폐막식부터 남은 한 2일, 이틀 동안에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그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2박 3일간의 일정이기 때문에 폐막식 이후에 차후에도 본격적인 공식적, 비공식적 만남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남이 구체성을 띠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메시지를 가져왔을까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김영철은 평생을 이 남한 사회를 어떻게 흔들고 이걸 어떻게 북한 측에 유리하게 이끌어갈 것인가 그런 전략과 술수, 책략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대한민국 사회를 잘 아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거 우리의 카운터파트인 우리 정보 당국에 있는 분들도 이른바 북한의 속속들이 지금 속사정 얼마나 북한 체제가 지금 국제적 압박이라든가 미국의 압박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게 말폭탄 수준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압박에 들어오기 때문에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겉으로는 뭐 민족끼리라는 걸 내세우겠지만 당면한 그 자칫 잘못 이걸 관리 못하면 이 핵무기 끌어안고 이 체제가 압살되는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절박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측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고도의 기싸움이고 또 길들이기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1년에 이제 김정은의 신년사부터 축축 일제에 이제 쫙 나오는 게 뭐 어쨌든 즉흥적인 대응 수준이 아니고 대한민국 사회 반응까지도 봐가면서 국제사회 반응까지 가면서도 어떻게든 간에 북미 대화를 탐색적인 대화라도 성사시켜서 그것이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시발점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러면 핵심 당사자가 내려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물밑 접촉을 여기서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그 어쨌든 3번의 도전 끝에 세계가 놀랄 만한 깜짝 놀라는 성적과 철저한 준비 이걸 통해서 성공적인 올림픽의 폐막식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 졸업식처럼 끝이 아니고 새로운 출발이다. 그것이 바로 요 2, 3일간의 이 책임 있는 당국자나 또 청와대를 비롯한 모든 국제사회 공제 속에서 이뤄나가야 된다. 그런데 신중하면서도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가 뭐냐? 그건 비역합니다. 남북한 교류를 해보고 우리 이렇게 잘 살아보자 이게 아니고 이 핵을 이고서는 이 도저히 한반도 평화 구조를 정착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비핵화 대화를 하자. 단순한 북미 조우나 대화를 아니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워딩도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달성하는 목표를 확실히 공감대를 형성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이 많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것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어떤 지혜도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비핵화에 대한 부분들도 좀 이제 진전된 이야기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또 이번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 이런 것들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가능성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북한 입장에서 당장 그 비핵화를 이제 그러니까 핵을 포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에는 네. 공개적으로 밝히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본질적으로 원하는 이제 그 비핵화 의지 어떤 목표 달성과 관련해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네. 이산가족 상봉 이슈를 끄집어낼 가능성도 있다. 네. 특히 이제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에 더 이제 우선적인 비중을 두는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서 또 반드시 넘어야 될 난간 중에 하나가 이제 이산가족 문제를 또 해결하는 것이고 또 이산가족 문제는 사실 이제 동계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도 국제사회 제재를 좀 덜 의식하면서 또 추진할 수 있는 의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인도적인 문제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인도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북한이 이제 간파를 해서 어떻게 보면 북한 차원에서는 우리 남측에 주는 선물이라는 뭐 그런 인식 아래 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군사적 긴장 완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판문점을 비무장지대를 비롯해서 그동안에 이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많은 그런 어떤 긴장이 고조된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군사 당국자 회담을 통해서 우선은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그런 조치들과 관련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고 네. 이제 그런 남북 관계 부분들이 단계적으로 진전이 되면서 비핵화와 관련된 초보적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한번 전망을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 그리고 한미 당국 군사회담 가능성을 점쳐주셨는데요. 네, 이번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보면은 외무성 대미라인 관계자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간의 물밑 접촉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그래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꾸준히 나오는 건데요. 그렇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항상 모든 게 잘 진행되다가도 그 구체적인 실무선에서 뭐가 잘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미국 측에서도 이제 앨리슨 후커 백악관의 안보 담당으로 그 오바마 정부 때부터 계속했던 전문가고
그 2014년도에도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을 수행해서 당시에 그 케네스 베나 그 토토 이 사람들의 그 아주 석방을 유도해낸 실무 관계관이 또 왔고 북한에서 최강일 북아메리카 부국장이 왔고 그만큼 상당히 미국도 북한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가 왔고 이렇게 왔기 네. 때문에 와서 뭐 올림픽만 구경하고 간다. 그거는 우리는 오로지 올림픽 폐막식만 이건 아니고 그 어떤 스텝진이라든지 백악관 대변인까지 오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치열한 외교 심리전 이런 상황에서 북한한테 모든 관심이 쏠리는 이런 쏠림 현상을 방지하겠다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최강일 북한의 북아메리카 부국장이라든지 앨리슨 후커 안에 사실 김영철도 만났던 구면에 있는 인사들이기 네. 그렇죠.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상당히 물밑 접촉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미 뭐 북에서 온 사람은 시차도 없는 사람입니다. 24시간 돌려도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거기 때문에 아마 관계 당국과 조율한 가운데 의도가 뭐냐 하는 그런 것을 따질 것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조율하고 타진해보는 그런 계기를 삼을 걸로 봅니다. 네. 최강일이라는 인물을 북한이 포함을 시키면서 북미 간의 대화가 성사될 가능성 그리고 북한의 의지 역시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미사일이나 뭐 비핵화에 대한 어떤 전향적인 의견을 내놓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사실 이제 북한은 다양한 카드를 가지고 왔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이 현장에 와서 우리 쪽 관계자도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동향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공유를 우선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공개되지 않는 부분들이 아마 많을 걸로 아는데요. 이번에 이제 오면서 통역관까지 지금 대동하고 네. 왔다고 하니까 우리 정부가 이제 중재를 하면서 계속 요청하고 있는 것이 이번 기회에 이왕 북한이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드는데 지금까지도 기여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니까 남은 기간들이 있긴 하지만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의 이미지를 더욱더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부분은 결국은 미국하고 대화를 해서 갈등의 수준, 대립의 수준을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 관련해서 탐색적 대화라도 한번 해보라는 게 사실 우리가 북한에 계속 요구했던 거거든요. 그 북한도 지금 자기들이 지금 입장을 명확하게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힐 수는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물밑 조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미국하고 아주 기본적인 대화 그리고 서로의 의중을 교환하는 대화라도 이루어진다면 그때 가서 이제 자기들이 준비했던 좀 전향적인 카드를 내밀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제 전향적 카드를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보면 역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우려하는 것들이 북한이 계속 지금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시키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미사일 핵을 계속 실험하는 부분들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북미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은 우리는 중단하겠다. 그게 이제 모라토리엄 선언이라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한미 군사 훈련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보여왔던 아주 거친 그런 반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월 달에 이제 4월 초부터 또 한미 군사훈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거 관련해서 북한이 또 거세게 반발하고 미사일을 대응 발사하든지 이런 식으로 나가면 결국은 미국이 원하는 또 미국이 한반도 정세 관리와 관련해서 이 원하는 정책 방향이 있는데 그 부분을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외교적으로 해결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북한이 군사적 긴장 완화, 그러니까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 그런 메시지를 분명하게 던지는 것도 비핵화 대화 초입 단계에 어떤 들어가는 데 있어서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이제 또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폐회식을 계기로 북한과 미국이 어느 정도 선에서 접촉이 있을 것이냐 이렇게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게 쉽지만은 않은 것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폐회식을 앞둔 상황에서 해상 차단에 초점을 맞춘 역대 최대 규모의 대북 단독 제재를 또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이 또 여의치 않을 때는 2단계로 가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방카 트럼프가 백악관 보좌관이면서 뭐 퍼스트 도터라고 하는데
트럼프의 의중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데 네. 첫 성이 뭐냐면은 이 제재와 압박이 북한이 이렇게 대화로 나오는 첫 번째 그 기여도가 있는 그런 정책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명한 것은 저는 좀 다른 전문가들은 다르게 보는데 네. 이 로얄 박스에 이제 미디어가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즈니스맨이고 모델이고 여러한 그 상황이 아는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같은 그와는 좀 다르게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정상들과 악수하면서 네. 뭐 그런 중에서 뭐 눈 인사라도 하는 그런 자연스러움을 연출하지 냉담하고 쌩하는 그런 모습을 카메라에 부각시키지는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개회식 높다. 때 냉랭한 분위기와는 좀 다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왜냐하면 메신저 자체가 틀려요. 그리고 모든 전 세계 미디어가 본인한테 이거 완전히 집중돼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하면 미국이 추구하는 전략적 이익이 잘못되고 이것이 북미 간의 문제로 생각하고 이게 올림픽 폐회식의 그 어떤 그 미국이 얘기하는 팀 USA라든가 뭐 어떤 미국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보내주는 그런 메시지도 약화되기 때문에 어쨌든 전략적 고려를 하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 어떻게 동선에서 마주치면 어떻게 할 건가 뭐 네네. 시나리오 만들고 하겠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제적인 스탠다드, 국제적인 통상적인 상식적인 선에서의 그런 걸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연출하고 실제 물밑에서 치열한 협상이나 조율을 이런 건 하지만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자연스러움을 연출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네. 볼 것이 아니고 미국이 지향하는 그 전략적 목표 이런 측면을 국익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한반도 상황을 미국이 오히려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아까 말씀한 제2, 제3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보상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저도 절대 동감합니다. 그리고 한미 군사훈련을 자꾸 뭐 어떤 북미 대화의 전제 조건인 것처럼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한미 간의 연례적인 방어 훈련이고 이거 훈련은 훈련이고 이 동계올림픽은 훈련입니다. 훈련은 계획대로 해야 되고 그건 어떠한 형상이 있었어도 또 북한이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극진한 예우하는 그것도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젊은이들이 보여줬던 기계처럼 그런 어떤 우수한 성적을 냈던 그런 실력을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그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 때 이것을 박차고 밀고 나가는 이슈 내지 상황을 주도력을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평창 이후에도 지금의 평화 분위기를 어떻게 유지해 나갈지 그 부분이 중요할 텐데요. 방금 언급해 주셨지만 평창 올림픽 이후에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 역시 항상 반발하는 부분인데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예, 그 부분이 지금 우리 정부가 직면한 가장 큰 저는 도전적 과제라고 봅니다. 오늘자 노동신문에서도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그 어렵게 지금 조성하고 있는 평화 분위기를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그 경고 메시지를 지금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네. 결국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김영철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 인물이고 특히 이제 남북 관계 또 남북 간의 이제 군사적 긴장 완화 부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 중요한 결정을 김정은하고 같이 내릴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왔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떻든 북한이 원하고 있는 한미 남북 관계 개선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북미 관계 개선과 관련해서 북한이 지금 과거의 방식, 과거의 구태연한 방식으로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 거세게 반발한다든지 또는 비록 행동은 아니지만 말이라도 언사 수준에서도 계속 거칠게 반응할 경우 사실은 우리가 어렵게 만들어 놓은 이런 이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를 병행해서 개선시키려고 하는 이런 노력에 상당히 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이 한미 군사훈련이 북한의 과거처럼 북한의 아주 위협적인 방식으로 진행이 되지는 않을 거다. 아까 우리 말씀하셨지만 이건 순수 방어용이고 연례 행사고 그리고 이 한미 군사훈련이 왜 필요한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서 북한의 최소한의 양해를 구하는 노력들 그래서 북한이 더 이상 도발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번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방문한 기간 동안에 북한하고 협의할 중요한
의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을 계기로 한 남과 북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자세하게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김철우 연구위원 그리고 이물출 교수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